제21대 대선을 11일 앞두고 주요 후보 4명의 두 번째 TV토론이 오늘 오후 8시 사회 분야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어젯밤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4,500여 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한다며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을 금지하자 대학 측은 불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2차 TV토론에서 맞붙습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을 찾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에서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뒤 토론 준비에 집중합니다. 오늘 국민은행 MBN 첫 소식은 표선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어제 경남에 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김해 봉하마을을 찾습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에 머뭅니다. 김 후보는 오늘 오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참석 후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TV토론 준비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오후 8시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TV토론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권력기관 구조개혁과 공영화 사회에 대비한 연금과 의료개혁 등 관련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연일 이어지는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호텔 경제학,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개 행보와 관련한 공세 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투표용지 인쇄를 이틀 앞두고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는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가 논쟁을 벌일지도 관심입니다.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 TV토론은 다음 주 화요일 정치 분야를 주제로 열립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 제주를 방문해서 이번 선거는 세 번째 제주 4.3 사건을 청산하는 과정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4.3 사건과 광주 5.18에 이어 이번 계엄을 청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동안 언급을 자제했던 자신의 대표 브랜드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전담기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소득과 주거, 의료 등 삶의 영역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기본사회위원회를 어디에 둘지 하는 문제는 그건 대통령 직속으로 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어서. 선거운동 시작 후 처음으로 찾은 제주에서는 지난 12.3 비상계엄을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운동 등에 빗대 국가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경남 양산으로 이동해 유세를 이어간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신부님이 대한민국 운명을 건 선거를 하는데 큰 국가적인 의제에 대한 논의가 아쉽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어제 자신의 정치적인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 방탄조끼와 방탄유리로 둘러싼 이재명 후보를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듯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고 의회 권력을 견제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도영 기자입니다. 암행어사 마패를 목에 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큰 절을 올리자 연호가 쏟아집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 후보는 경기 광명을 비롯해 1996년부터 3차례 연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부천에서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죄를 짓고 부정부패하고 늘 사기치고 이런 사람은 방탄조끼도 지켜줄 수 없고 방탄유리도 지켜줄 수 없고 반드시 국민의 민심이 심판한다고 생각합니다.
나흘째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지원 유세에 나서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치 개혁안도 꺼내들었습니다. 4년 중임제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개헌안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10% 감축하며 의회 권력도 함께 내려놓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86세대의 퇴장을 요구하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하겠다면서 청년층을 향한 구애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지율도 상승하면서 단일화는 여전히 막판 면수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8.1%,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8.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9.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 이재명 후보는 2.1%포인트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3%포인트 상승하며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대로 진입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부울경 지역에서 14.7%포인트, 대구 경북에서 1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의 경우 부울경에서 14.2%포인트가 올랐고 험지로 분류되는 광주 전라에서도 4.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가 줄어드는 결과는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50.3%, 김문수 후보는 43.5%를 기록하며 격차가 13.9%포인트에서 6.8%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 역시 격차가 21.4%포인트에서 11.8%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MBS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는 한 주 전보다 줄었습니다. 특히 이 조사에서 이준석 후보는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층 결집 속에 후보 간 격차가 더욱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표심을 얻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국민의힘의 단일화 압력에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기자회견까지 연 이준석 후보는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선명할 것이라며 단일화 거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안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범보수 단일화 요구에 이전보다 굵은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 사퇴 없이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대선 주요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단일화 압박에 직면하자 독자 완주 의지를 분명히 한 걸로 해석됩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을 싸잡아 높은 수위의 비판 발언도 내놨습니다. 윤석열을 몰아냈더니 푸른 점퍼로 갈아입은 또 다른 윤석열. 다시 빨간 옷을 차려입은 작은 윤석열이 등장하는. 또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두 개의 거탑을 무너뜨리기 충분하다며 거침없는 지지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공학적 단일화가 불필요하다며 선거일까지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단일화 물밑 접촉까지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연일 대학가를 찾아 유세 중인 이 후보는 남은 기간 청년층 표심 잡기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대선 후보들만큼이나 주목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후보들의 배우자입니다. 후보와 가장 가까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두 배우자의 유세 방식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 모습 최돈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월호 선체가 인양돼 있는 목포신항, 전남 대표 아동복지시설인 공생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다녀간 곳입니다. 종교계 면담, 봉사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후보와의 동행은커녕 모두 비공개 일정입니다. 적극적인 공개 행보를 자제한 조용한 유세. 지난 대선 때와 대조적입니다. 제가 손이 좀 차서 손발이.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 달력 사주실까요? 제가 평소에 다른 건 못 사. 대세론 속에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 차단해 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배우자인 설란영 여사는 정반대 기조를 택했습니다. 유튜브나 언론 인터뷰를 통한 측면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세 전면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김 후보와의 동반 유세는 물론 당의 공식 행사에 참석해서 이 후보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정정당당 김문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부패와 비리, 거짓말, 막말하는 후보를 선택하느냐. 여사 일정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가족, 청렴 이미지를 앞세운 반전을 위한 차별화 전략입니다. 방식과 전략은 다르지만 누구보다 든든한 후원자인 배우자들의 행보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이재명 후보의 커피값 발언 논란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고발한 데 이어서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고발까지 예고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도 이재명 후보의 과거 커피값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10만 원 호텔 경제론, 커피값 원가가 120원인데 8,000원에서 10,000원 받아요. 지역 화폐로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까? 이재명은 막아야 한다며 지원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도 120원이 맞다면 저도 이재용도 커피집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고발한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이인선 의원 등을 추가 고발하기로 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조작의 힘이라고 비판했고 김문수 후보에겐 내란 선동 세력이 만든 게시글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거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내란 선동, 극우 세력의 허위 조작글을 김문수 후보의 공식 캠프가 카드뉴스로 제작해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정면 돌파를 택한 가운데 당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파값 논란을 총선에 적극 활용했던 것처럼 전략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라 커피값 공방은 선거 기간 내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MBN이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모인 단체 대화방 내용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이곳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한덕수 전 총리 후보 단일화를 적극 추진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친윤계 의원들을 비판하고 있었는데요. 당 안팎에선 벌써부터 대선 이후 당권 경쟁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 방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최근 한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사퇴를 공개 요구합니다. 이 의원은 권성동 때문에 투표 안 한다는 분들이 심각하게도 적지 않다며 대충 뭉개고 넘어가질 것 같지만 유권자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김문수 후보를 사기꾼으로 몰며 별의별 꼼수를 다 동원했던 권성동 의원이 물러나야 한다는 글을 올렸고 의원들 사이에서 대선이 끝나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환골 탈퇴 등 격한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권 원내대표를 향한 격한 성토는 지난 16일부터 최근까지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답을 하지 않았고 친인들도 침묵했습니다. 후보 교체 파동 등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공개적으로 친윤 세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아직도 저 국제 친윤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합니다. 홍준표 찾아서 4명이서 당돈으로 하와이 여행 가고.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친윤 간 전면전이 펼쳐지며 벌써부터 당권 경쟁에 불이 붙은 모습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등 경찰관 3명이 다쳤고 가해자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에선 고속도로를 달리던 탱크로리 차량에서 염산이 유출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윤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고 경찰 과학수사대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제 오후 10시쯤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이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관 1명은 목 부위를 다쳐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 2명이 먼저 들어갔고 부인이 문 열어주고 방으로 피신을 해서 다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고 뒤따라서 들어간 지원자 2명이 같이 제압을 한 거예요.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자해를 시도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부상을 입은 경찰관들과 피의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보호복을 입은 소방대원들이 염산 유출 사고 현장에 긴급 출동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쯤 당진 대전고속도로 화흥터널 인근을 달리던 탱크로리에서 염산 4,000리터가 유출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방제 작업이 이어지면서 차량 통행이 2시간가량 전면 통제됐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여 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철수 병력은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미군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걸 고려 중이라는 겁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의 일환으로 고려되고 있지만 트럼프에게 아직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분명한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방부 측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현재 정책에 관해 발표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도 트럼프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강한 의지가 있다고만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약 2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The potential to impose cost in the East Sea to Russia, the potential to impose cost in the West Sea to China, and to continue to deter against North Korea.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일부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할 경우 한국, 일본 등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적인 명문대학교인 하버드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반유대주의를 조장했다는 이유 등인데요. 하버드대 측은 곧바로 트럼프 정부의 조치는 불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당분간 우리 유학생 등 외국인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의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유학생 인증을 담당하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크리스티 노엄 장관은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에 반이스라엘주의를 조장했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해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습니다. 유대인 학생들을 괴롭힌 선동가의 대부분이 외국인 학생이었고 이들을 옹호한 하버드대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즉 SEVP의 인증을 상실해 더는 외국인 학생을 받을 수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하버드대에 진학하려는 학생뿐 아니라 이미 등록한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해져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기존의 유학생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체류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공지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하버드대의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가 이를 거부하자 약 3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취소했고 면세 지위 박탈도 검토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습니다. Tax exempt status, I mean, it's a privilege. It's really a privilege. And it's been abused by a lot more than Harvard, too. By a lot more than Harvard.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들의 폭력 행위 이력을 72시간 내에 제공하면 인증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이번 조치가 불법이라며 또 다른 법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하버드대에는 6,800명에 달하는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는 전체 학생 수의 27%에 해당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최근 미국 대학 입학시험 ACT 문제와 답안이 한국에서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입시에 주요하게 반영되는 AP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95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AP 시험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입 준비 프로그램이자 시험입니다. 올해 한국에서는 지난 5일부터 시작돼 오늘까지 치러지는데 화학과 생물학 등 38개 과목으로 구성됐고 일부는 컴퓨터로 치러집니다. 그런데 일부 시험 과목 문제가 통째로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MBN 취재진은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다량의 PDF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파일 위편에는 남은 시험 시간이 표기돼 있는데 각 파일마다 5에서 6초 간격이 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제를 사전에 촬영했거나 시험 도중 실시간으로 촬영해 유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그날 시험 본 문제를 보내주더라고요. 시험 끝나자마자 이게 돌아다녔다면 시험 전에도 아마 이게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당 파일에는 인터넷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취재진이 접속해보니 같은 문항이 담긴 파일이 단체 대화방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응시생을 가장해 접촉해보니 가상화폐로 $200만 보내면 AP 문제를 보내준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보드는 기존 종이 시험에서 반복되는 유출 문제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시험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전환했습니다.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험의 공정성이나 공신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신발에 몰래카메라를 숨겨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출근 시간대를 노린 치밀한 수법이었지만 철도경찰의 단속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철역 승강장에서 한 50대 남성이 여성 쪽으로 다가갑니다. 왼쪽 발을 앞으로 밀어넣는 이 남자. 신발에 부착한 카메라로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겁니다. 뭐해? 한동안 자세를 유지하며 찍더니 슬금슬금 다른 곳으로 이동해 열차에 탑승합니다. 그러더니 다시 한 여성 뒤로 접근해 발을 밀어넣습니다. 출근길 역사와 열차가 혼잡한 틈을 타 벌이던 범죄 행각은 성폭력 특별단속을 하던 철도경찰에 목격됐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볼펜형 카메라가 부착된 신발을 넣는 방법으로 약 4분간 불법 촬영한 혐의입니다. 여성의 치마 속에 발을 넣는 방법으로 좀 이상행동을 하기에 계속 주시하다 보니 철도경찰은 범행 일체를 시인한 이 남성에 대해 추가 범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대전의 한 거리에서 행인과 시비를 벌이던 2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체포됐습니다. 좋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달래던 경찰을 굳이 자신이 유도왕이라며 한판 붙자 하더니 결국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유흥거리에 젊은 남성들이 몰려 있습니다. 곧이어 경찰관 2명이 도착합니다. 길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일방 폭행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제 고소장 접수는 다음 날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걸었던 남성과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본인 신분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말한 겁니다. 심지어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몸으로 밀치고 주먹을 날리려고도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여성 경찰관이 지원을 요청합니다. 신고를 한 사람들이 자리를 뜬 후 경찰관은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남성을 달랬습니다. 당시 경찰은 남성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했지만 남성은 이를 거부하고 이곳에서 오히려 황당한 제안을 했습니다. 경찰관에게 자신이 유도왕인데 유도를 한판 해보자고 한 겁니다. 남성이 갑자기 경찰관의 팔과 뒷목을 양손으로 잡고 발을 넘어뜨리려 하자 여성 경찰관이 결국 테이저건을 발사합니다. 수배 같은 건 없었는데 나중에 듣기로는 폭력전가 같은 게 좀 많은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육개장 사발면이 개당 140원에 올라와 누리꾼들이 그야말로 광클릭에 나섰습니다. 그제 오후 쿠팡 판매 사이트에 육개장 사발면 36개들이 상품이 5,040원에 올라왔는데요. 개당 140원꼴로 원래 가격의 5분의 1을 밑도는 파격적인 가격이었습니다. SNS를 통해 빠르게 소식이 확산하며 불과 10여 분 만에 수만 건의 주문이 폭주했는데요. 알고 보니 쿠팡 내부 직원이 실수로 판매 금액을 잘못 입력한 거였습니다. 주문이 취소될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쿠팡은 재고가 있는 주문건을 정상 배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품절된 건은 온라인 캐시로 지급까지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실수를 신뢰로 바꿨다는 반응입니다. 그런가 하면 생수 약 1톤을 반품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택배기사의 사연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2리터 생수 6개가 한 묶음인데 총 80묶음, 약 1톤에 달하는 생수 반품 요청을 받았다는 택배기사는 SNS에 사연을 전하며 너무 역대급이라 설마 했다, 날씨도 너무 더웠고 피곤했다 토로했는데요. 구매자가 주문 수량을 착각해서 반품을 신청한 거였습니다. 부피도 크고 무거운 생수일지라도 요즘은 단순 변심에도 반품이 가능하다 보니 이번 사연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런 건 반품 불가 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취소 수수료를 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적재되어 있던 폭죽이 터지는 아찔한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상공에서 터져야 할 불꽃들이 도로 위에서 사방팔방 솟구칩니다. 검은 연기도 하늘에 치솟는데요. 폭죽을 실은 화물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난데없는 불꽃쇼가 펼쳐진 겁니다. 화재로 차량 2대가 전소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불꽃놀이가 아닌 불꽃사고, 누리꾼들은 영상만 보면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현장에선 공포스러웠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간밤에 12만 달러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한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 여파로 급락하기도 했지만 최근 가상화폐 시장 완화 조짐에 다시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설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7만 4천 달러대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 지난달부터 반등하더니 결국 11만 9,900달러까지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정점을 찍은 뒤 4개월 만에 최고가를 갈아치운 겁니다. Here I promise to make America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and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최근 스테이블 코인 등 관련 제도 정비와 달러 약세, 자본시장에 떠도는 유동 자금이 투자 심리를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4개월 만에 다시 1억 5천만 원을 넘으며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연내 13만 달러까지 갈 거라는 일각의 전망까지 나오면서 가상화폐 이용 계좌를 열려는 사람들로 현장 창구가 붐볐습니다. 비트코인이 과거와 달리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시장이 점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의 개념이구나 이런 인식이 이제 퍼지고 있고요. 그 인식이 더 이제 퍼져갈수록 대체 가치주장 수단으로서 2010년 처음으로 실물 거래된 지 딱 15년이 되는 날 최고가를 갈아치운 비트코인.
당시 비트코인 만개로 피자 2판이 처음 거래됐는데 지금 비트코인 만개면 1조 5천억 원이 넘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해외 직구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제품에서 유해 성분이 발견된 건데요. 낙태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한범수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지 반응이 나쁘지 않자 국내 소비자들도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에서 온라인 직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제품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와 신장에 자극을 주고 심지어 낙태까지 유발할 수 있는 부쿠나무 잎이 들어가 있었고 속쓰림을 일으키는 시트룰린 성분도 발견됐습니다. 영양제 사고 그럴 때 성분이나 그런 거 좀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미국 제품이라고 꼭 성분이 좋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식약처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에 좋다고 알려진 직구 제품 45개를 검사한 결과 22종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나라마다 건강기능식품에 허용되는 성분이 다른 만큼 구매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구매한 상품에 유해 성분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며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우리 군이 한반도에서 미사일 방어 작전을 총괄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작전센터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최우선적으로 감지하는 만큼 한반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축으로 꼽히는데요. 북한의 어떤 미사일 도발이든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 작전사령부 예하 미사일방어사령부 대원들이 한반도 상공을 살핍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통해 북한 미사일 도발을 감시하는 모습입니다. KAMD는 고도 10에서 150km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다층 방어 개념을 뜻합니다. 하층부에 해당하는 고도 40km까지는 패트리엇과 천궁2가 방어하고 상층부에 해당하는 70km까지는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이 맞습니다. 여기에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LSAM-2를 통해 100km 이상 고도까지 방어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통해 어떤 도발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도발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게끔 거부적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쟤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을 좌절시키려면 우리의 그 자산 운용과 행동 판단이 굉장히 빨라야 된다는 거고. 미사일 방어체계의 범위가 성층권을 넘어 우주 영역까지 펼쳐지면서 우리 군은 미측과의 연합 등 만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작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삼축체계의 최일선에 서 있다는 각오로 하늘을 지키는 잠들지 않는 눈이 북한의 도발로부터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수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다양한 해양 생물이 모여있는 수족관.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동물 한 마리가 이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수족관엔 어쩐 일일까요? 가오리와 거북이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이 헤엄치는 덴마크의 한 아쿠아리움. 그 앞에 웬 개 한 마리가 보입니다. 품에 안겨 구경도 하고요. 곳곳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냄새도 맡는데요. 놀라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경찰견 훈련 중입니다. 아쿠아리움에는 다양한 냄새와 소리가 있어 경찰견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데요. 수족관 외에도 경찰견들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훈련 장소를 계속 찾고 있다네요. 그런가 하면 열심히 훈련 중인 아바타도 있습니다.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소통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데요. 과연 어떤 훈련 중일지 케냐로 가봅니다. 영어로 어제 시장에 갔다는 문장을 입력하자 수어 동작이 나옵니다.
음성이나 글자를 실시간으로 수어로 통역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케냐의 한 스타트업이 청각장애인의 소통을 돕기 위해 개발했습니다. 직접 장비를 입고 수어 동작을 일일이 수집해 아바타가 정확한 수어를 구사하도록 훈련했다고요. 케냐엔 약 275만 명의 청각장애인이 있지만 의료나 법률 분야에서 통역사가 부족한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실시간 통역뿐 아니라 수어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네요. 영국의 록밴드 비틀스의 멤버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존 레논의 음악과 메시지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의 어린 시절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영국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빨간 이불로 덮인 침대 위에 기타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옆엔 손글씨가 적힌 종이가 올려져 있네요. 이곳은 바로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비틀스의 멤버였던 존 레논의 젊은 시절 침실을 그대로 재현한 전시 공간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유명해지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라이브 공연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존 레논이 세상을 떠난 지 4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팬들이 그를 추억하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는군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한국적 소재와 한국인 성악가가 다국적 창작진과 함께 영어로 선보이는 K-오페라가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또 문화예술 세계총회가 아시아 최초로 대학로에서 열리는데요.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술의 전당의 창작 오페라로 가상의 왕국을 배경으로 한 물의정령 연습 장면. 물의정령에 홀린 공주를 구하려고 물시계 장인이 나서는 이야기를 그리는데 물시계와 물의정령이란 한국적인 소재로 보편적인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한국만이 표현할 수 있는 뿌리 깊은 우리 문화와 K-오페라를 알리려고 영어 가사로 전달합니다. 세계 62개국 105명의 연사를 포함해 400여 명의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서울 대학로에 모입니다. 세계 문화예술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제10차 문화예술 세계총회는 문화예술의 미래 구상을 주제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확산, 기후위기, 지역 공동체 회복력 등 복합위기 시대 문화예술의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 기술과 함께 예술을 하지 않으면 루저가 되는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을 선도적으로 이러한 장을 좀 만들어 보자. 융합적 차원에서 예술인들하고 엔지니어하고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장을 주워온 돌과 나무 그리고 자연의 부산물로 캔버스 위에 자라온 환경, 유년기 시절의 기억을 표현하는 작가 제이영. 검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생의 여정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로드맵처럼 반복의 선이 끊어질 듯 이어지는데 숱이 인도하는 선의 궤적이 무한한 공간감을 선사합니다. 층층이 쌓이고 겹겹이 축적되는 시간과 기억과 인생의 중첩과 쌓이고 쌓이는 정신과 문화를 통해 순간순간을 화면에 뿜어내고 표현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불거지는 가운데 백 대표의 이름을 딴 백다방이 커피 가격을 올렸습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지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때지 가격을 올릴 때냐는 반응입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종원 대표의 커피 브랜드 백다방이 일부 커피 메뉴 가격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가격은 기존 1,500원에서 1,700원으로 200원 인상됐는데 이 제품 가격을 올린 건 지난 2014년 가맹 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백다방 측은 원두 가격 상승과 계속되는 고환율로 불가피한 선택이란 입장입니다. 앞서 컴포즈 커피와 메가커피 등 저가 커피 업체들도 가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다방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각종 구설에 휩싸인 데다 백다방 디저트 제품에서 곰팡이가 나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신뢰가 훼손된 와중에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진 탓입니다. 사회면에 백종원 대표의 그러한 게 올라오는 걸 보면은 굳이 지금 이 시점에 가격까지 인상시키면서 가맹점주들도 최근 불거진 논란부터 잠재우는 게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뭐 하세요? 가장 좀 논란스럽다 이런 얘기하네요.
더본코리아는 점주와의 소통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이번 달 안에 꾸리고 백종원 대표의 사제 출연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진수식을 열었는데 배가 제대로 뜨지 못하고 파손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체면을 구긴 김 위원장은 용납 못할 범죄라며 강하게 질타했고 함정을 원상복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실수를 북한이 주민들에게까지 공개한 건 매우 이례적인데요. 그 이유가 뭔지 김세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북한이 그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청진 조선소 신형 구축함 진수식에서 사고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진수하려던 구축함은 5,000톤 규모로 지난달 진수한 최연호와 유사한 함정으로 추정됩니다. 육지에서 측면으로 슬라이딩해 물에 띄우는 진수 방식을 진행했는데 미숙한 지휘와 조작상 부주의로 배의 측면이 동시에 내려가지 못하고 앞부분이 먼저 내려가 기울면서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고 전 과정을 지켜보시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로 된다고 엄중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사고 내용과 김 위원장의 반응을 신속히 공개한 데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엄중한 문책을 통해 내부 기강을 잡으려는 목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전 사례하고 비교를 하면 사고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군부의 이제 강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사고로 구멍이 난 선박을 다음 달에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전까지 복구시킬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은 신형 구축함 진수 실패를 보도한 직후인 어제 오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수 실패로 침체된 분위기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당시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친 것으로 알려져 수사기관이 용의자의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엽 기자입니다. 어두운 시각 한 도로가 경찰과 구급대원들로 북적입니다. 출입 통제선이 걸린 도로 앞에선 이스라엘 국기를 몸에 두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곳은 워싱턴 DC에 있는 유대인 박물관 앞 도로로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두 직원은 다음 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로 젊은 외교관들을 위한 칵테일 행사에 참여하다가 나오는 길에 총에 맞았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박물관으로 들어온 뒤 아랍의 전통 머리띠를 꺼내며 팔레스타인 해방이라고 외쳤습니다. 박물관 보안 직원에게 체포된 용의자는 시카고에 거주하는 30살 엘리아스 로드리게스로 밝혀졌는데 국적과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But also to look into ties to potential terrorism or motivation based on a bias-based crime or a hate crime.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 범행은 명백히 반유대주의에 기반했다. 증오와 급진주의는 미국에 설 자리가 없다며 범죄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희생자에게 유감을 표하며 이스라엘 외교단과 공간의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최근 몇 주 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자 지구는 인도적 지원 물자가 끊긴 채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을 받아 최근 일주일 사이에 5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오늘은 습도도 낮아지고 기온도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고온다습한 공기는 남쪽으로 밀려나기 때문인데요. 오늘 서울이 23도, 완도는 19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도부터 시작돼서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동해안 지방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6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방으로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mm가 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8.5도,
대전이 17.9도, 대구 14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3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지방은 20도를 밑돌면서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일요일부터는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기온은 다시 차츰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